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행복한 교회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역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행복한 나눔이라고 하는 재능기부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그냥 재능기부 단체를 통해서 사역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행복한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벌써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화적으로 소외되어져 있는 곳에 문화를 소개하고 또 제가 또 가까이 아는 지인들 중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국악과 기악 그리고 성악을 들려주는 클래식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제가 돈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개런티를 다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재능 기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문화 소외 지역 친구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분들이 흔쾌히 재능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는 합창단에 계신 분도 계시고 외국에서 수학하신 분, 서울대 성악과 음대 출신들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 주셨어요. 국악팀도 우리나라 유수의 국악팀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때로는 아주 시골에 100명이 안 되는 중학교에 가서 하기도 하고 군에 있는 공연장을 대여를 해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 또 저 멀리 포천에도 가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자 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져 있지만 인구 많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런데 거기 있는 친구들은 인프라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나 노력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서울에서 1시간만 차를 타고 경기권 끝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충남이라던가 아니면 충북이라던가 강원도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권역들이 있지만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1년에 한 번 많이 오면 2번 이렇게 올까요? 공연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그런데 데려가 줘야만이 아이들이 보는 거지. 그게 안 된 다음에 아이들이 먼저 찾아오기는 참 쉽지 않죠. 알지도 못할 뿐더러.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그때 저는 지금도 노래를 잘 못하지만 그때 음악 시간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못하는데 일어나서 노래도 시켰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80년대에 나온 그 카세트 2개 들어가는 카세트 테이프가 2개 들어가는 그 큰 뭐라고 하죠? 녹음기 라디오 이런 게 있었죠. 휴대용 뭐라고 해야 될까? 데크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네요. 그런 것을 음악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휴대용 오디오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책상 위에 탁 올려놓는 순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학기에
한 2번 정도? 음악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목은 기억납니다. 마왕이라고 하는 음악이었는데요. 그 음악을 선생님이 글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EMI 노란색 테이프, 혹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테이프를 거기다 넣어요. 거기에다 넣고 음악을 틉니다. 음악을 틀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오늘은 감상문을 쓰는 거야. 오늘 음악 감상 시간이야. 그리고 갱지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갱지 위에 3cm 접고 그 밑에 이름을 적습니다. 왜 3cm 접는지 아시죠? 위에 철 해야 되니까 3cm 접고 이름 적고, 그리고선 이제 감상문을 내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 음악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걸 들어야 했고, 거기에 대한 선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감상문을 적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창피한 부분이지만 저는 3줄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바이올린 소리가 뭐였는지도 잘 몰랐고요. 저게 어우러져가지고 어떤 느낌이 나는지도 몰랐고요. 그저 소리인데 무슨 소리인지, 저게 음악이라고는 하는데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오고, 고등학교 때 제가 남자 음악 선생님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경기도로 전학을 왔어요. 이사를 오게 돼서.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내준 숙제 하나가 뭐였냐면, 각 악기별로 음악을 녹음을 하고, 그때는 이제 테이프에 녹음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레코드 가게에 그걸 부탁을 해서 각 악기별로 녹음을 해서 이 악기가 무슨 소리가 나는지, 어떤 음악을 내는지에 대해서 그 테이프를 듣고 그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악기를 맞추는 시험을 한 달 정도 해서 중간고사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 악기 소리를 제대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잖아요.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화적인 어떤 그 경험이 떨어진 공부 잘하는 사람과 문화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과 직장에서 함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차이는 드러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시골이나 아니면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이건 자의에 의해서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프라를 누가 해줘야 됩니까?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가 나누면 되거든요.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참해주고 있으시고, 이번에는 제가 행복한 나눔이 제가 좀 행정 능력이 좀 떨어져요. 저는 막 하는 성격이라 행정 능력이 좀 떨어져서 나마스테 코리아라고 하는 사단법인 단체가 있는데요. 이 비영리 단체에서 그 행정을 조금 지원을 받고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프로젝트 신청을 해서 이번에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돼서 지금 상반기에 4번, 지금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반도면이라고 영월에 있습니다. 한반도면, 그리고 저쪽에 군산에 있고요. 장성, 그리고 진도까지 이렇게 4군데 상반기에 8월 달까지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거기를 갈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문화 소외 지역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건강하게 잘 놀기도 해야 되겠지만 문화를 또 경험하고 그 문화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티스트들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지치지만 이 지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건전하게 지금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거거든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분들이 얼마 전에 통계에 나왔더라고요. 100만 원 이하로 살아가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비율. 그래서 뭐 미술가, 문학가가 가장 많더라고요, 비율로. 음악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중요한 건 설 무대, 나에게 개런티를 주고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 무대는 과연 어떻게 되어지느냐.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나눠주고 문화를 나눠주게 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한 세대가 지나면, 아니 10년만 지나면 15살짜리가 30살이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건전하게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미래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가 돈이 있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함과 희망과 꿈을 이야기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선교와 목사로서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앞에 가서 당신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목사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청소년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사다를 듣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꼭 저처럼 무엇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소년들을 아끼고 보듬고 사랑해 준다면 그것이 더욱더 큰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거나 가다가 보시거나 행복한 나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아, 내가 목사다를 진행하는 김종윤 목사가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행복한 나눔에 대한 데가 되게 많아요. 비영리 단체 쪽에서도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사단법인은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증만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눔이라고 냈고요. 행복한 나눔은 아마 사단법인 등록은 못할 것 같아요. 행복한 나눔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어서 아마 저는 지금 행복한 나눔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나누는, 그리고 그 나눔으로 인해서 행복한 그리고 기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